자, 안녕하세요. 맨날 메가스터디만 보다가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강의를 이제 듣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거 처음 찍어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짓은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촬영을 혹시 잘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나가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 1-1은 실제로 나가고 그 다음에 1-2는 요걸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1-2를 시작을 합니다. 책은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개념 설명이랑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간단한 문제들 이런 거 가지고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놓은 책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2 무엇을 배울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이제 점과 선과 면이죠. 우리가 1-1에서는 이제 숫자와 문자에 대해서 좀 배워봤었어요. 그래서 1-1에는 숫자, 문자, 뭐 방정식, 그 다음에 뭐 간단한 함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1-2를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제 점, 선, 면. 이게 뭐죠? 도형이죠, 도형. 도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도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냐면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삼각형이라든지 아니면 사각형이라든지 아니면 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점과 선과 면을 배우느냐 하면 이 도형들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점과 선과 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점은 뭐죠? 점은 뭐 점이죠, 그죠? 이렇게 어떤 곳에 콕 찍혀있는 요걸 이제 점이라고 하는데 이 점이 이제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 뭐가 되냐? 한번 볼까요? 점이 이렇게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 뭐가 되죠? 선이 돼요. 그래서 점이 모이면 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선들이 쭉 모인다고 생각해 볼게요. 선을 이제 오른쪽으로 쭉 그어보겠습니다. 아주 빽빽하게 이제 쭉 그어본다라고 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과 선과 면이 도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는 이제 도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도형이 되죠. 그래서 선들이 몇 개 모여서 도형이 되던가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선들이 모여서 어떤 도형이 되냐면 뭐 아까 여기서 봤듯이 삼각형이 되죠. 삼각형이 되고 사각형도 되고 그 다음에 오각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원도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물론 이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원 이렇게 부르지만 얘네들을 이제 통칭해서 부르는 게 바로 평면 도형이죠. 자, 평면 도형이라는 거는 이 평면상에 있는 도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차원에 대한 얘기를 뭐 혹시 알고 있다면 이거는 뭐가 되죠? 그죠? 2차원이 되죠. 2차원. 2차원상에 존재하는 그런 도형들을 우리가 평면 도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평면 도형이 있으면 2차원이 있으면 당연히 그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무슨 차원이 있죠? 그렇죠. 3차원이 있죠. 3차원에 있는 도형들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평면이 아닌 입체다. 그래서 입체 도형이라고 하고 이 입체 도형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육면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면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구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둥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뿔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것들을 우리가 입체 도형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평면 도형은 이제 평면상에 있는 도형들, 사각형, 삼각형, 오각형, 원 이런 것들이 이제 평면 도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각형, 죄송합니다. 네, 육면체, 뭐 사면체, 칠면체, 팔면 다 있죠. 뭐 면체들이 쭉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구가 있고 기둥, 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체 도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되셨죠?
지우는데 시간이 꽤 걸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 도형에 대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선들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될 텐데요. 우리가 할 게 뭐냐면 교차한다. 이 교차한다는 개념을 좀 배워야 되는데 교차한다가 뭐냐면 자, 선과 선이 교차할 수 있죠. 선과 선이 이렇게 교차할 수 있습니다. 만난다는 뜻이죠. 교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과 면부터 먼저 그릴게요. 면과 선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차할 수 있죠. 어디서 만나죠?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면과 면 이렇게 생긴 면하고 이렇게 생긴 면이 만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어디서?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뭐가 생길까? 그렇죠. 교선이 생깁니다. 교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과 선이 만나면 교점이 생기고 선과 면이 만나면 교점, 여전히 교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면과 면이 만나면 교선이 생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문제들은 밑에 있거나 뭐 옆에 있는 문제들은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단계는 직선과 반직선 그리고 선분이 되겠습니다. 직선과 반직선 선분. 일단 우리가 직선이란 말도 다 들어봤고 뭐 반직선이란 말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고 선분이란 말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 여기서 직선이다라고 하면 길이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길이가 없다. 길이가 없다. 그러니까 길이가 무한하다. 무한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이 있다. 이렇게 이게 직선이죠. 근데 이렇게 그린 직선도 사실은 이쪽으로 무한대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선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직선이에요. 그렇죠? 양쪽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선을 직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선분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어져 있는 선을 우리가 선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럼 얘는 양쪽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게 아니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당연히 뭐가 있다? 길이가 있습니다. 얘는 길이가 물론 있죠. 그죠? 길이가 있긴 있지만 어떻죠? 길이가 무한대죠. 길이가 무한대. 길이가 0이라는 뜻이 아니라 길이가 없다는 것은 길이가 무한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반직선은 도대체 뭐냐? 반직선은 직선은 양쪽으로 무한한데 반직선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만 무한한 것을 말합니다. 즉 여기서 출발은 해요. 네, 출발은 하는데 도착점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반직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죠. 자,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A라는 점, B라는 점, A라는 점, B라는 점, 그 다음에 뭐 A라는 점, B라는 점 이렇게 똑같이 다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직선부터 먼저 그려볼까요? 직선은 직선 AB를 그려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A에서 출발해서 B에서 도착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무한한 직선이 있는데 그게 하필 A와 B를 통과하는 개념이죠. 그죠? 무한한 직선이 있어요. 저 끝에서부터 B 넘어서 쭉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필 A와 B를 지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로도 이렇게 무한하고 여기로도 이렇게 무한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냐면 직선 AB답은 AB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선분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분은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A에서 출발해서 B에서 도착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A, B 하고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화살표가 없죠? 네, 화살표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A에서 출발해서 B에서 도착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무한히 가지 않습니다. 그냥
AB하고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이게 선분 AB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반직선인데 A에서 출발해서 B를 뚫고 끝까지 가는 반직선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뚫고 이렇게 가는 게 있고. 근데 어떤 거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B에서 출발해서 A를 뚫고 끝까지 가는 직선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A에서 출발해서 B를 뚫고 끝까지 가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B에서 출발해서 A로 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A를 뚫고 무한대로 간다는 표시를 화살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직선 AB와 선분 AB는 당연히 다르죠. 그렇죠? 왜냐? 선분 AB는 A에서 출발해서 B에서 도착하는 길이가 있는 선이고요. 직선 AB는 A 쫙 끝에서 출발을 어딘지도 모르겠어. 출발해가지고 B를 뚫고 저 끝까지 가는 굉장히 길이가 무한대인 그런 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둘은 다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선분과 반직선, 반직선과 직선, 직선과 반직선 당연히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AB, AB, AB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선하고요, 선분하고요, 반직선은 똑같이 AB라고 하더라도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같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직선과 반직선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제 문제를 풀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점이 두 개일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놈이 점이 세 개가 되는 순간부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점 A가 있고요, 점 B가 있고요, 점 C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직선 AB,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거 어떻게 쓰자고 했죠? AB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쓰자고 했죠. 그렇죠? 잘 알고 있나요? 네. 그 다음에 직선 BC는 어떻게 쓰기로 했죠? 네,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러면 AB랑 BC는 당연히 선생님 AB는 AB이고 BC는 BC니까 당연히 이건 다른 직선이네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직선 AB를 한번 그려볼까요? 직선 AB는 A 저 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딘지 모르겠죠. 그리고 B를 뚫고 어디까지 갑니까? 네, C까지 뚫고 쭉 갑니다. 왜냐면 B에서 C 사이에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쭉 가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가게 되죠. 이렇게 생긴 게 뭐다? 직선 A, B겠죠. 근데 BC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BC는 B 왼쪽으로 쭉 가서 어딘지 모르는 데서 출발할 겁니다. 그리고 C를 넘어서 또 이렇게 가겠죠. 이게 바로 직선 BC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 어때요?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에는 AB랑 BC는 같습니다.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무조건 같은 건가요? 아니죠. 자, 반직선 AB를 한번 볼까요? 반직선 A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반직선 BC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얘네들은 어차피 반직선이니까 아까 직선이랑 똑같이 그냥 다 무한한 거니까 두 개도 같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또 다르죠. 왜? 자, A가 있고요,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반직선 AB는 A에서 출발해서 B를 뚫고 저 우주 끝까지 갑니다. 그렇죠? 자, 반직선 BC는 B에서 출발해서 C를 뚫고 저 우주 끝까지 갑니다. 자, 이 둘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요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당연히 다릅니다. 얘네들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반직선과 직선 그리고 선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직선 길이는 다 똑같고 반직선 길이 다 다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충분히 이런 상황은 두 개가 같고 이런 상황은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우리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를 조금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거리 정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길이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A라는 점과 B점까지의 거리는 뭐가 되냐면 A에서 B로 선을 그으면 되겠죠. 네, 선을 그으면 되는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최단선을 그어줘야 돼요. 최단 거리의 선을 항상 그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어서 이 곡선의 길이가 AB의 거리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그으면 AB의 거리인가요? 아니죠. 심지어 이렇게 뒤로 갔다가 이렇게 뒤로 가서 이렇게 와서 거리인가요? 아닙니다. 거리는 오로지 뭐다? A에서 B까지를 이은 이 선분, 그죠? 선분의 길이가 바로 AB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A부터 B까지의 거리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고 이게 예를 들어서 5cm다 그러면 5cm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게 뭐 이렇게 쓴다거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말이 된다 안 된다? 네,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AB 직선 AB는 A 저 끝에서부터 B 저 끝까지 나가는 무한대의 길이의 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AB도 A에서 출발하긴 하지만 B 끝으로 쭉 가는 무한대의 직선이기 때문에 얘도 길이가 무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당연히 절대 쓸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점을 우리가 알고 싶다. 중간점을 알고 싶다. 그러면 뭐 이거 되게 상식적인 얘기긴 한데 막상 하면 조금 헷갈립니다. 자, 이 선분 AB의 길이가 12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AB의 중점인 C를 잡았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부터 C까지의 거리는 몇일까요? 그쵸? 절반이니까 당연히 6이 되겠죠. 여기도 당연히 6이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A, B가 있는데 C도 있고 D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길이가 다 같대요. 여기 길이가, 그림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길이가 전부 다 같다고 하네요. 그러면 똑같이 이 A부터 B까지의 거리가 12라고 했을 때 A부터 C까지의 거리는 어떨까요? 그쵸? 3개니까 3으로 나누면 되죠. 4가 될 거고 요것도 4가 될 거고 요것도 4가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요거에 그냥 이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이제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이제 짜증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따 문제가 나오면 한번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으니까 예비 문제들을 몇 개 선생님이 조금 골라서 내봤어요. 자, 이게 뭐죠? 그렇죠. 기둥이죠, 기둥. 무슨 기둥? 각기둥이죠. 무슨 도형? 입체도형이죠. 네. 얘는 입체도형이고 오각 기둥이 됩니다. 입체도형이면서 오각 기둥이 되죠. 자, 여기서
교선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교점과 교선. 자, 교점. 뭐죠? 선과 선이 만나는 거를 교점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교점의 개수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지금 교점이죠.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이잖아요.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그려준 교점은 이렇게 X자로 되어 있어서 이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교점이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도 교점입니다. 왜냐면 선과 선이 만났잖아요. 그렇죠? 선과 선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교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교점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볼게요. 위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아래쪽에 뒤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총 몇 개다? 10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선 한번 볼까요? 교선 어떻게 되죠? 교선은 여기 있는 게 다 교선이죠? 그죠? 만약에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또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아까 그린 거는 이렇게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교차하고 이렇게 있어야 교선이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면이랑 면이 만나긴 했는데 뭐 끝에서 만났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똑같은 논리로 당연히 교선이 됩니다. 그러면 뭘 세면 되죠? 그렇죠. 모서리의 개수를 그냥 세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모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기둥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총 몇 개? 15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교점과 교선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오케이?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이 있고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고요, C라는 점이 있어요. 이럴 때 선생님이 문제를 몇 개 알려드릴 테니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직선 AB랑요, 직선 BA는 같다. 어떻습니까? 직선 AB랑 직선 BA는 같나요? 언뜻 보면 하나는 AB고 하나는 BA이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얘는 같아요. 왜일까요? 자, 직선 AB는 A 저 끝에서 출발해서 B를 뚫고 저 하늘 끝까지 날아가는 무한한 길이의 선이죠. 그 다음에 BA도 B 저 끝에서 또 출발해가지고 A를 뚫고 내려가는 그런 선입니다. 어차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이쪽도 무한 저쪽도 무한 둘 다 무한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맞습니다. 자, 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반직선 AB랑 그 다음에 반직선 AC가 같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것도 아까 설명을 다 하긴 했는데 반직선 AB는 A에서 출발해서 B를 뚫고 저 끝까지 가는 거죠. 네, 그게 반직선 AB죠. 근데 반직선 AC는 A에서 출발해서 C를 뚫고 쭉 가는 거죠. 네, 어때요?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이것도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분 AB랑 선분 AC가 같냐 다르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똑똑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선분 AB는 뭐예요? 이거죠. 선분 AC는요? 이거죠. 같나요? 당연히 다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반직선 BC랑 반직선 CB. BC고 CB. 선생님 여기 AB고 B니까 얘도 똑같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 아닙니다. 왜일까요? 자, 반직선 BC 한번 그려볼까요? 반직선 BC는 이렇게 생겼죠? 이제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반직선 BC. 그럼 반직선 CB는 이렇게 생겼죠. 같나요?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얘도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충분히 이해됐죠? 이렇게 처음에는 좀 헷갈리지만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면 금방금방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굳이 그려보지 않아도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부탁 하나 드리자면 이 도형 문제에서 그림을 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머릿속으로 그림이 다 그려지고 금방금방 풀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 도형 파트를 할 때는 웬만하면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림이 있다면 그 위에다 다시 그려주세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그림을 좀 그려봐야 이 감이 좀 옵니다. 그리고 실수도 줄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좀 볼게요. 어떤 문제를 해볼까요? 그렇죠. 좋은 문제가 하나 있네요. 세 번째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A가 있고요. 쭉 가서 여기에 B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M이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이 M이라는 점은 A와 B의 중점이랍니다. 그리고 N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 N이라는 점은 M과 B의 중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중점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해줘야 되냐면 길이가 같다는 표시를 꼭 문제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AN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선분 AN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물어봤고, 전체 길이는 24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막 나누고 하지 말고, 제가 말했죠. A, B의 중점이 M이고 M과 B의 중점이 N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거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A, M과 M, B는 같겠죠. 왜? M이 A, B의 중점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같겠죠. 그 다음에 N은 M, B의 중점이니까 똑같은 논리로 여기는 이렇게 길이가 같을 겁니다. 자, 이거 일부러 하나를 쓴 거예요. 왜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데 여기도 두 줄을 쓰면은 이거 네 개가 다 같다는 뜻처럼 보이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하고 길이가 같고 이놈하고 이놈하고 길이가 같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24니까 24를 반으로 나누면 뭐죠? 아, 이놈은 12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22를 반으로 나누면 6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죠. 아, 이거 2개짜리는 12고 1개짜리는 6이구나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A에는 뭐예요? 2개짜리 하나랑 1개짜리 하나죠. 그러니까 2개짜리 하나랑 1개짜리 하나니까 답은 18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쉽죠? 쉬운 문제예요. 자, 그리고 조금 이거에 확장판 문제가 되겠는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A가 있고 C가 있어요. 그런데 자, B점이 있는데 B점이 이렇게 있대요. B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M은 A, B의 중점입니다. 그리고 BC의 중점은 N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16이냐면 여기가 이게 16이래요. 진하게 할게요. 이게 16이랍니다. 그럴 때 뭘 물어보냐면 BC의 길이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힌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선분 AB 대 선분 BC의 길이의 B가 몇 대면? 5대 3이랍니다. 어려운 문제죠. AB 대 BC의 길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5대 3이고, 그 다음에 M부터 N까지의 길이는 16일 때 BC의 길이를 구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아까 저기서 풀었던 것처럼 같은 것끼리 표시를 좀 해줄게요. 자, M이 AB의 중점이니까 AM하고 MB는 길이가 같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BN과 NC도 길이가 같을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2개짜리랑 1개짜리를 더한 게 16이죠. 그럼 우리 방정식을 좀 배웠으니까 이제 요거 말고 좀 이제 X, Y 같은 좀 멋있는 거 한번 써줘 볼게요. 그래서 얘를 X, 얘도 X, 얘도 Y, 얘도 Y가 될 겁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X와 Y를 더하면 16이 나오죠. X 더하기 Y는 16이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B랑 BC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AB랑 BC를 표시해 보니까 뭐가 되냐면 AB는 2x죠. 네, 2x. 네, BC는요, 2y죠.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 비례식을 배웠습니다. 비례식은 어떻게 하죠? 내항하고 외항의 곱이죠. 그죠? 그러면 2y랑 5를 곱하니까 10y가 되고, 그 다음에 2x랑 3을 곱하니까 6x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y가 6x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뭘 구해야 돼? BC. BC. y 두 개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물론 나중에 이제 연립방 형식을 배우긴 하지만 요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0y가 6x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방정식 배웠죠. 6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y를 구해야 되니까 10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을 10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y는 10분의 6x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약분하면 5분의 3x가 되죠. 뭐가? y가. 그러면 여기 y가 5분의 3x니까 이 y 자리에 5분의 3x를 넣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식은 이제 어떻게 바뀐다? x 플러스 5분의 3x는 16이 되고 우리 방정식 다 풀어봤죠? 이거 계산되니까 5분의 8x는 16이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양변에다가 8분의 5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8x 곱하기 8분의 5 그다음에 16 곱하기 8분의 5 하면 이거는 1이 되고 얘는 2가 되니까 x는 보다 10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x가 10이고 그럼 x가 10이니까 y는 뭐다? 6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뭘 구하라고 그랬죠? 아까? BC. BC는 뭐야? 2y죠? BC는 2y인데 y가 6이니까 BC는 12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조금 이제 어려운데 이런 풀이 방법에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거를 이제 막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10이니까 몇 대 몇이니까 이렇게 말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처했을 때 10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주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약간 좀 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각이에요. 아, 참고로 지금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각 진도를 나가려고 하잖아요. 각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앞에 안 푼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 풀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각을 나가기 전에 앞에 안 풀었다 하는 문제가 있으면 지금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각 문제를 죄송합니다. 각 전에 있는 점선면 문제 뭐 이런 문제들 있죠? 직선과 선분 이런 문제들을 다 풀고 채점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각을 나가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다 들었다, 다 채점까지 했다 라고 치고 각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인데요. 각은 뭐 간단해요. 이게 각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각입니다. 그래서 이 각을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이냐,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이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O다. 그러면 각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각, 이게 표시예요. A, O, B 이렇게 표시합니다. 각 A, O, B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각을 이루도록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잘못 쓰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A, B, O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냐면 A, B, O를 순서대로 그려볼까요? A, B, O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니까 이 각을 나타내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B, O라고 써주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의 종류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긴 거 뭐죠? 90도 직각이라고 보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직각보다 여기서 작다? 뭡니까? 얘가 되죠. 그 다음에 직각보다 크다 그러면 둔각이죠. 그 다음에 그냥 평평하다 뭐라고 하죠? 평각이다. 뭐 평각이라는 표현은 자주 쓰지 않아요. 그냥 180도다라고 하면 되니까. 자, 각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맞꼭지각이라는 거예요. 맞꼭지각. 아까 우리 선과 선이 만나면 이제 교점이 생기죠. 교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교점. 이렇게 교점을 만들게 되면 우리 눈에 각이 몇 개가 보이나? 네, 그렇죠. 4개가 보이죠. 자, 이렇게 각이 이렇게 A라는 각도 있고 B라는 각도 있고 C라는 각도 있고 D라는 각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막꼭지각은 뭐냐면 마주보고 있는 각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놈하고 이놈이 지금 마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놈하고 이놈이 마주보고 있죠. 자,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애들끼리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성질이 바로 막꼭지각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는 마주보고 있다. 동그라미끼리 그 다음에 세모는 세모끼리 각이 같다. 이런 성질을 우리가 막꼭지각이다. 맞닿아 있는 꼭지각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같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요런 이제 어떤 각의 성질이라든지 변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삼각형, 사각형 이런 문제를 풀 때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막꼭지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 하나 더. 수직. 자, 수직은 뭐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수직은 다 아실 겁니다. 뭐냐면 교점이 생기도록 직선과 직선을 교차했는데 그 교차가 하필 어때요? 직각으로 교차하는 경우가 우리가 수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도 막꼭지각을 굳이 찾으면 뭐가 됩니까? 이놈이랑 이놈, 그 다음에 이놈이랑 이놈이 되겠죠. 근데 얘네는 어차피 다 90도니까 전부 다 같은 상황이 될 거고. 자, 여기서 이거를 이제 좀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뭐냐면 수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직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L이라고 하고 점을 A라고 하면, 자, 이 A에서는 직선 L에 굉장히 많은 선분을 그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그을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중에 하필 수직으로 떨어지게도 그릴 수 있죠. 단 한 개.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수선이다. 수직선이라서 수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수선의 직선하고요. 이 점이 수선을 내렸을 때 만나는 이 점 있죠. 자, 이 점. 이 점을 우리가 수선의 발이라고 부릅니다. 발. 맨 밑에 있죠. 그래서 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걸 수선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만약에 자, 점 A가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직선 L에다가 죄송합니다. 선분 L에다가 수선을 내릴 수 있죠.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선분 L에다가 A가 여기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여기 길이랑요. 여기 길이가 달라요. 이렇게 동그라미 線. 근데 얘는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한번 같다고 해봅시다. 똑같이 다 수선을 내렸어요. 그러면 얘는 수선이면서 동시에 이 선분을 절반으로 딱 나누는 그 점이죠. 그죠? 자, 이렇게 수선임과 동시에 절반으로 나누는 선을 내리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직 2등분 선이다라고 합니다. 수직 2등분 선. 왜냐면 수선이면서 동시에 2등분 하는 선이기 때문에 수직 2등분. 얘는 뭐죠? 얘는 그냥 수선이죠. 여기 뭐라고? 수선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좀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두 점을 선분으로 이으면 된다 그랬죠. 그죠? 선분으로 이으면.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점 A랑 직선 L까지의 거리가 궁금하다 그러면 선분을 내리면 돼요? 선분을 내리면 돼요? 안 되죠. 이것도 선분, 이것도 선분, 이것도 선분. 안 되죠. 가장 짧은 길이의 선분을 내려야겠죠. 가장 짧은 길이. 그렇죠? 근데 가장 짧은 게 하필 또 수선입니다. 수직선. 가장 짧은. 그래서 어떤 직선과 점의 거리를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점에서 선으로 수선을 내리면 그 수선의 길이가 바로 점 A와 L 사이, 직선 L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거리가 된다. 알겠습니까? 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련된 문제를 또 좀 풀어봐야겠죠.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고, 여기가 O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각 B, O, D 뭐죠? 이 각이죠. 이 각이 90도랍니다. 그 다음에 각 A, O, C도 90도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90도라는 거죠. 자, 그리고 COD, 각 COD가 55도일 때 뭘 구하라면 여기는 이걸 X라고 하고 여기는 Y라고 할 때 X랑 Y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스탑해놓고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한번 풀이를 해볼 텐데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 거냐라면 이 각들을 좀 적어 놓을게요. 여기 몇 도죠? 55도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BOD가 몇 도래요? 90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Y는 자연스럽게 몇 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35도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이게 90도고 여기가 55도니까 여기는 90도에서 55도를 뺀 거만큼 이겠죠. 그렇죠? 여기는 35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게 90도고 Y는 이제 알아냈죠? 35도라는 거 알아냈으니까 여기 몇 도가 된다? 55도가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는 게 바로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각의 B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볼까요? A, O, C가 2, C, O, D고요. 그 다음에 각 E, O, B가 2배의 각 D, O, E랍니다. 이때 각 C, O, E의 크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죠. 자, 일단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풀어보시고 스페이스 누르고 풀어보시고 안 풀리거나 뭐 다 풀면 그때 스페이스 바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문제는 지금 보니까 이거 5가 맞죠? AOC가 2COD를 그러니까 이 각이 요 각의 2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EOB가 EDO 이 각이 요 각의 2배라는 거예요. 헷갈려 죽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생각이 들죠? 자, 이런 문제는 또 푸는 요령이 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각의 크기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2배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OC가 COD의 2배니까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여기는 동그라미가 2개 있겠네요. 그렇죠? 요건 알 수 있잖아요. 동그라미가 몇 도인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EOB가 2배의 DOB니까 이 각이 요 각의 2분의 1이겠죠. 그럼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COE를 구해야 돼요. COE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만. EOB, EDO. 이게 하나 더 있죠.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해놓긴 했는데 COE를 어떻게 구하죠? COE. 자, 우리 이제 똑같습니다. 아까 푼 문제랑 똑같은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요. 뭐냐? 우리 동그라미 X를 쓰면 조금 또 그러니까 이거 이제 X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뭐죠? EX. 여기는 거 Y, 여기 EY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평각은 180도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X 더하기 EX, 이 왼쪽에 있는 각들이죠. 그 다음에 Y 더하기 EY, 오른쪽에 있는 각들이죠. 이거 다 더하면 이게 몇이라는 거예요? 180도다라는 거는 알게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을 한번 쭉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3x 플러스 3y가 180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양변을 3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러면 x 플러스 y가 60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죠. 잠깐만. 근데 COE를 봤더니 뭐라고요? x 더하기 y잖아. x 더하기 y 역시.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동그라미 같은 각, 즉 x각 따로 y각 따로 구하려고 하면 이 문제는 너무너무 어렵죠. 그죠? 일단 불가능해요. x각 따로 y각 따로는 못 구합니다. 근데 x 플러스 y각의 합계가 60도라는 거를 조금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좀 쉽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맞꼭지각 문제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x 플러스 17도, 여기가 2x도, 그다음에 여기가 3x 마이너스 5도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x를 구하래요. x가 도대체 몇 도냐? 고쳤습니다. x는 자,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스페이스 누르고 풀어보시고. 됐죠? 자, 그럼 바로 풀이 진행할게요. 자, 얘는 막꼭지각의 특성을 좀 이용을 해야 되죠. 자, 그냥 보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꼭지각의 특성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교점이 발생할 때 어디가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놈하고 이놈이 크기가 같죠? 그럼 얘도 뭐다? 2x겠네. 그 다음에 평각의 크기는 항상 뭐다? 18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 세 개를 더하면 180도가 나오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세 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x 플러스 17 더하기 2x 더하기 3x 마이너스 5. 근데 이거 왜 마이너스야? 이거 알죠? 맞아요. 그래서 180이다. 그럼 우리가 배웠던 방정식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2x, 3x 몇 x죠? 6x. 그 다음에 17하고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12를 했더니 180이 나왔다. 그럼 우리 2항 배웠죠? 자, 2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러면 6x는 몇입니까? 168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6x가 168이니까 6으로 나눠주면 x는
68, 48. 2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28도다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방정식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뭘 아는 게 중요하다? 마주 보는 각이 막곡지각이라는 게 중요하다. 막곡지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가 3x면 여기도 똑같이 3x 마이너스. 여기가 x 플러스 7이니까 여기도 x 플러스 7.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무 평각이나 그냥 갖다가 쓰면은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꼭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선생님 꼭 오른쪽 위에 있는 각의 막곡지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문제는 수직. 수직 문제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가 있고 D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좀 H라고 했습니다. 이거 90도래요. 자, 그럼 이거 수선이죠. 수선이네요. 그리고 이놈하고 이놈의 길이가 같대요. 그러면 얘는 수선임과 동시에 보다 수직 2등분 선이기까지 하겠네. 자, 그러면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직선 CD는 직선 AB의 수선이다. 맞나요? 직선 CD는 직선 AB의 수선이다. 맞죠? 네. 맞죠? 수직으로 내려 꽂았으니까 수선 맞죠? 자, 2번. 직선 AB하고 직선 CD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 표시를 제가 안 가르쳐 드렸는데 어떤 두 직선이 수직인 관계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거 간단한 표시죠. 수직이다라는 표시예요. 당연히 맞죠. 왜? 둘이 수선이니까. 3번. 점 C에서 직선 AB에 내린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이 H래요. 점 C에서 직선 AB에 내린 수선의 발이 H. 맞네. H 맞죠. 그죠? H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여기다 쓸게요. 직선 CD는 선분 AB의 수직 2등분 선이다. CD는 직선 AB의 수직 2등분 선이다. 맞죠? 직선 CD는 선분 직선 AB를 수직 2등분 하죠. 그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는 직선, 선분의 선분. 왜냐면 직선을 수직 2등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B와 직선 CD 사이의 거리는 선분 BC와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B 볼까요? B와 CD 사이의 거리는 B와 CD 사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선하고 점 B하고의 관계네요. 이 선하고 B하고의 거리는 뭐죠? B에서 CD로 내린 수선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길이는 뭐다? BH겠네. BH.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 BC랑 같다? BC랑 같다. 이거랑 말이 안 되지. 그치? 길이는 항상 뭐다? 수선으로 내리는 게 길이다. 알겠습니까? 네. 자, 요 정도까지 문제를 풀고요. 다음엔 아마 마무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을 겁니다. 마무리 문제 푸시고 다 푸시면은 저한테 검사를 맡으시고 채점 받으시고 그